청취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밤부엉이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에 살면서 일하는 중인데 그 일 뒤로 사는 곳도 옮기고 직장도 옮겼습니다. 그 당시 출근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불도 어둡고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가방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하 주차장 구조가 엘리베이터로 내려간 뒤 지하 마당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바로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안쪽에서 걸어간 뒤 다시 계단을 내려가야 자동차가 주차된 곳으로 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안쪽이 단지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등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럴 때마다 담배 하나 피면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출근을 하는데 담배라도 안 피면 너무 어두워서 무섭기도 하고 못 내려갈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출근을 하던 날 구석진 곳에서 아디다스 백팩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냥 가방이네 하고 호기심이 들었으나 출근길이 급해서 무시하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야근 때문에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하 주차장에 대고 집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봤던 그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다시 호기심이 마구 차올라 홀린 듯이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흰색 종이들로 무언가를 싼 듯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살짝 열어보니 안쪽에서 담뱃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누가 담배를 직접 말아서 피나보다 하고 그것을 반음 금정도 손에 쥐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 씻고 나온 뒤 가져온 담배 가루를 원래 있는 담배 한 갭이 안쪽을 빼내 거기에 집어넣고 피워보았습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이란 것을 해본 것 같습니다.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고 머리도 어지러웠습니다. 몽환적인 기분이 들고 막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던 중국의 그 지역은 거의 완전 시골 수준이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약 관련해서 엄청 엄격한데 외국인이라도 약 관련되면 사형을 내릴 정도니 걸리면 어쩌지 하며 갑자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담배들을 다 변기통에 넣고 처리해버리고 한동안 그 후로는 그 주차장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식을 하게 되었고 유난히 피곤했던지라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그 가방을 처음 보았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번에는 다른 가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이즈의 백팩에 또 다른 하나는 운동선수들이 메고 다니는 한쪽 어깨에 매는 그런 큰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미친놈인 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될 것을 술기운인지 또 다시 호기심이 발동되어 가방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우선은 작은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안에 남자 사진이랑 주소 등이 적힌 종이가 있고 그 밑에는 신문지로 둘둘 마른 칼과 총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갔으면 좋았겠지만 설마 하면서 오른쪽 큰 가방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 되면 뭐가 있을지 대략 상상이 되시겠지만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 별의별 생각을 다하면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아무리 중국이고 시골 같은 곳이라도 아파트 단지인데 별거 있겠나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연 순간 앞에 생각했던 모든 스스로를 위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큰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엔 시큼한 악취가 났었습니다. 봉지는 차마 열지 못하겠고 위쪽을 만지기만 했는데 말랑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뭔지 확실히 알 것 같았고 그 순간 뒤로 자빠지면서 구토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집에 가서 토했어야 하지만 그땐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멍청하게 누가 열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구역질을 했네요. 가방도 다 열어봤고요. 하고 광고하는 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비닐안은 열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최소 시체 아니면 장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또 구토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 그 남자의 사진을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전봇대에 실종된 사람을 찾는 남학생의 사진과 작은 가방 안에 있던 남자 사진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소름이 끼치고 어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인 게 집에 오자마자 문 잠그고 변기통 붙잡고 토하고 난 뒤 멍하게 앉아 있었던 터라 거실 불도 안 켜고 화장실 불만 킨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때 거실 불을 오자마자 켰으면 지금 이 글을 못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누가 문을 두드렸지만 없는 척 가만히 있었더니 맞은편 집에 가서도 문을 두드립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안 내면서 문에 가까이 가서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한 놈이 말하기를 여기서 내린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놈이 여기 6층에 내린 거 확실히 맞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여기에서 내리고 일부러 계단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다른 층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고 겨우겨우 힘들게 공안에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문 밑으로 종이가 쓱 들어옵니다. 이놈들이 알고 보니 문 앞에서 인기척을 없애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종이의 내용인 즉슨 쓰잘데기 없는 소리 짓거리면 다음엔 네가 가방에 들어간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에 적힌 걸 읽었는데 갑자기 문을 거칠게 두들기더니 사투리 섞인 억양으로 욕을 해대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중 몇 마디는 정확히 들렸습니다. 목을 따버린다. 니는 꼭 죽인다. 시체도 안 남게 갈아버릴 거다. 하는 게 귀에 딱 꽂힙니다. 문이 부서질 것 같고 공안은 오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눈앞에 보이는 빨래대 하나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시간 갔던 10분이 흐르고 갑자기 한 명이 경찰이 왔다면서 소리치더니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어도 3명은 넘는 발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전히 무섭고 경찰인지 아닌지 의심도 가고 해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까 그놈들이 아닌 듯해서 손에 빨랫대를 꽉 쥐고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진짜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다리에 힘이 확 풀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 한 명이 와서 괜찮으니 진정하라고 달래주는데 좀 진정이 되고 나니 경찰 한 명이 표정이 영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가보니 문을 뭘로 찍어댔는지 여기저기 파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진 몇 장이 뿌려져 있었는데 뭔 시체 사진들 몇 장이었는데 그 뒷면에는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아까 종이처럼 문 밑으로 쑤셔넣을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경찰 2명은 상황이 심각해진 듯 하자 경찰들을 더 불렀습니다. 잠시 뒤 원래 있던 2명이랑 추가로 지원온 5명까지 총 7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2명에게 원래 있었던 이야기를 다 풀고 5명은 곧바로 제가 말한 지하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가방이니 뭐니 다 챙겨가고 없었고 제가 남겨놓은 구토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가서 남은 거 진술하고 말할 거 다 말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집문 앞에 사진 같은 거 경찰이 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거기 뿌려놓고 간 거라고. CCTV로 찍힌 놈들 보니 5명은 돼 보이는데 한 명도 제대로 얼굴도 안 찍힌 걸 보니 전문적인 조직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면서 중국에서 먹고 살면서 사람 하나 잡아서 회뜨는 중국 깡패 조직들한테 찍혔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경찰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짐작가는 조직이 있어도 맘대로 잡아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못 잡으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찰이 내 경호원도 아니고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순찰이라도 강화하고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주기로 다짐을 받고 일단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순간 또다시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문은 망치로 내려쳐졌는지 손잡이가 다 망가져 있고 문은 반쯤 아작이 난 상태이고 집안은 여기저기 다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침대와 소파에는 칼도 꽂혀 있고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저희 집으로 오는 게 들립니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집에 돌아왔을까? 내 장기가 다 퍼지겠구나. 온갖 생각이 들며 이제 죽었구나 하며 오길 기다리는데 아까 왔던 경찰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따라왔다고
집안 꼬라지를 보더니 경찰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 있기 무섭고 혼자 있을 자신도 없고 해서 앞에 있는 경찰을 계속 붙잡고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그 조직이 꽤나 큰 조직인데 경찰에서도 제대로 현장을 잡지 못하면 구속도 못할 정도로 치밀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원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장기매매, 성매매 등 별의별 범죄에 다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제가 한국인인 거 알고 있을 확률이 크다며 일단 빨리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어디서 장기 거래가 되는지 또 하나 찾았다고 아파트 주차장 단지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조직원들 중 여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조직원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다른 곳에서 있던 조직인데 자기들끼리 대판 난리친 후는 아니어죠. 제가 살던 지역으로 절반 정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그때 살고 있던 집 계약 기간에 4개월 정도 남아 있었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무덤덤하신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새고 아침쯤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 표 끊고 기다리는데도 그곳까지 따라왔을까봐 손이 떨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었고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는데 부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개월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정신병원도 가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통에 건강검진도 했습니다. 한국에 지내면서 중국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한국에서는 취직이 되지 않는 통에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다시 가게 되어 부모님은 죽어도 못 보낸다고 반대하셨지만 한국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버지의 지인이 항주에 사셔서 그곳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처리한 게 3개월 동안 주차해 놓은 차를 처리하는 게 골치 아프긴 했지만 다만 밤마다 잘 때 방을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자야 잠이 잘 옵니다. 깜깜하게 해놓으면 아직도 뭔가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심장이 막 빨리 뛰어서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곳은 절대 안 다니고 방문도 잠궜는지 몇 번이나 확인합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빼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